혹시 그 마케팅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? 사실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보통 서비스가 처음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서비스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쓰고 나쁘지 않네 정도가 아니라 주위에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바이럴을 많이 고민해서 기술 설계를 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단골 고객의 비율, 제가 일 때문에 그 백종원 선생님 만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80% 단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?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단골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초반에 늘었냐면 이걸 쓰시는 사장님들이 주위 동네 가게 사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정 사장님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권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. 내 가게 단골은 40%라고 나왔는데 사장님 가게는 단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바이럴 루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 사실 저희는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한 달 정도 사이에 1000개 정도 가게, 그다음에 3개월 사이에 10,000개 정도 가게를 확보하면서 초반이 좀 빠르게 성장했던 편입니다. 근데 그것들의 한 80% 정도는 바이럴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디지털 마케팅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회사 사무실 근처의 가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추천도 해봤는데요. 그게 제일 안 됐고요. 일단 사장님이 너무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. 저희 사실. 근데 이제 사장님 옆집 가게 옆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건 좀 오히려 신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초반일수록 마케팅보다는 이제 우리 서비스와 제품의 퀄리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죠. 네. 그러니까 결국 뭔가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상했던 변화의 흐름이랑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서 혹시 난처했던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쉽게 하자면 보통 그런 것들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건 법적인 문제들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늦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생각보다 늘 기술의 발전이나 기술의 변화는 생각만큼 났던 것 같은데 그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제도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들 혹은 느리지 않다고 해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 회사의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타다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죠? 네, 타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소비자들이 좋아했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막혀서 중간에 사업을 접었다 다시 이제 지금은 재개를 좀 중단을 했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그런 법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고객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기술을 갖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면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상상을 하죠.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 때. 하지만 고객들이 전혀 의외의 지점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저희가 굉장히 공들였던 기능을 안 좋아하시기도 하세요. 그래서 실제로 오픈 서베이를 잠깐 들려드리면 오픈 서베이는 출시했을 때 저희가 원래 출시할 때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기능이 10개 있다고 하면 5개만 만들었었어요. 그런데 나머지 5개를 만드는데 몇 달을 더 보내지 말고 일단 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고객 피드백 받아가면서 바꾸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출시를 해놓고 보니까 고객 피드백을 받으니까 만들려고 했던 5개 중에 3개는 고객이 별로 원하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늘 제일 어려운 거는 고객의 마음인 것 같고요. 그것들은 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술은 예상보다 빠르면 빨랐지 조금 느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거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두 번 창업 다 기술 기반 창업보다는 아이디어 기반 창업에 가깝잖아요. 그리고 산업공학과 진학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공학과도 공대 경영학과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되게 기업가에 맞춰져 있는 커리어를 쌓아오신 것 같은데 사실 한과형에서 삼성 휴먼테크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오시고 오셨던 것 같은데 한과형에서 어떻게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바꾸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. 되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에요. 사실 동기들이 있어서 더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
공부를 썩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R&D하고 연구하면서 뭐 상은 받았지만 근데 나중에 또 알게 된 건 또 따로 있었어요. 사실 이제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물리 수업이나 수학 수업들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지 않았어요. 그냥 뭐 어찌어찌 따라가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오늘 발표하는 친구들 중에도 교수가 많지만 그때 시험 성적 순서대로 교수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교수를 한다라는 거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평생을 쫓아서 연구하고 싶은 영역이 특정되고 그 영역에서 쟤보다 내 점수가 높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연구를 해나가면 되는 일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른바 수학경시, 과학경시 출신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선택 과목들 2학년, 3학년 때 들으면서 점수가 안 나올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. 그냥 대학교를 갈 때 그래도 연구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오히려 대학교를 가서 많이 배웠어요. 왜냐하면 대학교를 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종합대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연구가 싫었다라기보다는 연구보다 연구만큼 재밌는 다른 것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연구가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연구를 봤을 때 논문을 쓰는 걸 봤을 때 흥미가 있었고 재미있었고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소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대안들이 나한테 얼마나 맞는지 가늠해 본 게 대학교 때의 일인 것 같고요.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대학교 때에도 뒤에 저랑 첫 번째 회사에 창업한 승우가 있는데요. 그 전에 첫 번째 그 회사를 창업할 때는 아주 대단한 꿈을 갖고 창업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이제 성우랑 이제 창업하기 1년 전 가을에 엄청 비 오던 날에 인천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창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이듬해 초에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심지어 그 아이디어 저희가 출시도 못했는데요. 아이디어를 받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둘 다 별 고민 없이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느껴지기에는 깊은 고민 없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연구를 하는 것의 가치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운이 좋게도 많이 경험했던 거는 연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진로들이 무엇이 있고 그 진로들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노력을 해봤을 때 나한테 잘 맞냐 안 맞느냐를 또래들보다 좀 이르게 알아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결정을 하는 데 네. 대표는 혹한 선생님께서 지금도 동기들이랑 이제 일하고 뭐 있는데 어떤 동기 지금 이제 여기도 다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계시는 게 인연이잖아요. 그런 인연을 통해서 사귀게 된 친구와 같이 일하는 것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. 저보다 영석이가 훨씬 더 많은 동기들과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답변을 이따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사실 이제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재학교는 모두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 만나는 친구들 같은 느낌이 돌아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출퇴근이 아니죠, 뭐라고 하죠? 중학교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제가 뭐 그런 고등학교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동기도 여러 명 있었고 또 후배들도 여러 명 있었고 저희도 오픈서베이의 영재학교 출신이 아니었을 한 6-7명 정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똑똑한 자 나름의 댓글들을 찾아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5년 후, 10년 후, 20년 후에 가도 꼭 사업을 같이 안 한다고 해도 되게 중요한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. 대학교 수업이 더 쉬운 것 같다. 고등학교 우리 2학년, 3학년 수업들이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사실 대학교에 가면은 그때 이 고등학교 생활을 같이